평소에는 이제 잘 안 다루는 종목이지만 이슈가 나온 종목이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SBS인데 이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뭐 계엄, 그다음에 탄핵 이런 이슈로 인해서 IMBC가 한번 날아갔었죠. 근데 SBS는 좀 잠잠했는데 뭐 그 모멘텀 때문에 움직인 것은 아니지만 넷플릭스 관련된 대형 이슈가 나오면서 SBS가 이제 연이틀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언론사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지상파를 안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아졌고 TV가 없는 집도 많습니다. 왜냐면 뭐 컴퓨터로도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유튜브로도 볼 수 있고 OTT가 또 워낙에 좀 많아졌고 여러 가지 이제 매체, TV를 대체할 수 있는 매체가 많아지면서 이제 정통 지상파 업체들은 어려움을 좀 많이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서 해왔고 SBS도 그런 차원에서 넷플릭스와 전격적으로 손을 잡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순히 이제 넷플릭스의 콘텐츠를 공급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속 급등이 나왔죠. 그러면 SBS가 이제 넷플릭스와 하고 있는 콜라보는 좀 무엇인지, 어떤 부분이 이렇게 주가를 급등시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넷플릭스와 이제 계약을 맺었는데 그냥 계약이 아니고요. 네, 역대급 계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SBS가 글로벌 OTT 1위 업체죠. 넷플릭스와 콘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진이 올라와 있죠. 전략적 파트너십을 위한 업무 협약식 넷플릭스와 SBS 이렇게 이제 사진도 올라와 있고요. 요게 이제 6년짜리 국내 최장 기간 계약입니다. 국내 최장 기간이라는데 일단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글로벌 처음으로 방송사 편성 전체를 서비스하는 전례 없는 계약입니다. 방송사 편성 전체를 서비스하기 때문에 계약 금액도 클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비밀협약상 구체적인 계약 금액이 오픈되진 않았지만 하나증권과 KB증권의 추정에 따르면 연간 500억에서 600억 수준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지상파 업체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연간 5, 600억이면은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네, 상당히 큰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SBS는 지난해 디즈니 플러스와 연간 3편 수준의 콘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근데 이번 계약으로 글로벌 1위와 2위 OTT 사업자 모두 계약을 맺은 셈입니다. OTT 업체와 가장 적극적으로 협업하는 지상파 업체가 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하나증권에서는 이렇게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번 계약의 영향으로 회사는 광고 업황의 특별한 회복 없이도 2027년 내 1,000억 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계약은 최소 넷플릭스의 스튜디오 드래곤향 투자 금액과 유사한 규모로 추정됩니다. 넷플릭스의 스튜디오 드래곤향 투자 금액과 유사한 규모라는 것 자체가 상당한 규모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이런 방송사는 광고 매출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보시면 SBS 드라마나 그런 거 볼 때 한 번에 이제 영상이 안 이어집니다. 중간에 한 두세 번 정도 중간 광고를 넣잖아요. 그죠? 그리고 PPL도 넣습니다. 네, PPL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넣습니다. PPL을 넣기 어려운 사극이나 이런 거 제외하고는 PPL 뭐 먹는 거, 입는 거 할 것 없이 다 들어가고 중간 광고까지 다 들어가요. 요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선 짜증나긴 하는데 어느 정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광고 단가를 맞추기가 좀 어려워졌고 시청률이 많이 하락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드라마, 그러니까 SBS, MBC, KBS 드라마라고 하면 시청률이 한 3, 40% 나오면 엄청 잘 나왔다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구조적으로 3, 40% 자체가 나올 수가 없고 10% 이상만 넘겨도 굉장히 대박을 쳤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만큼 콘텐츠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에 먹고 살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넷플릭스로 이번에 SBS가 활로를 찾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번에는 계약 금액, 계약 기간 이런 것들 뭐 그 다음에 전체 콘텐츠 서비스 전례 없는 계약이기도 한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네, 넷플릭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넷플릭스가 OTT 1위 사업자 단순히 그거에 그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독점 타이슨 복싱 시청이 있었는데 몇 명이 시청했냐? 6,500만 명. 한국 인구를 넘어서는 사람들이 시청을 했습니다. 구독자는 당연히 늘 수밖에 없는 거죠. 은퇴한 전설의 복싱 선수입니다. 마이크 타이슨과 유튜버 제이크 폴의 복싱 경기를 18일 생중계했어요. 이날 경기를 본 동시 접촉자 수만 얼마? 6,500만 명. 네, 어마어마하죠.
190국 이상에서 2억 8,300만 명의 유료 가입자를 보유한 넷플릭스의 이번 경기는 중계시장 진출을 위한 중요한 시험대였다라는 겁니다. 국내 OTT 업체들이 스포츠 중계 시장에 군침을 흘리고 있다. 왜냐? 스포츠 중계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콘텐츠를 내가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재밌는지 안 재밌는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중계를 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심플하게 구독자를 늘려갈 수 있는 콘텐츠라는 거죠. 그리고 시청 지속률이 깁니다. 보통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뭐 중간만 보거나 빨리 보기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OTT 업체 입장에서는 이런 스포츠 플레이를 계속해서 늘릴 수밖에 없다는 거고, 쿠팡 플레이가 스포츠 중계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스포츠 중계가 갈수록 OTT의 먹거리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OTT의 스포츠 독점 중계가 꾸준히 확산하고 있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중계만 하는 거기 때문에 컨텐츠를 제작하고 출연료를 주고 이런 번거로움이 없어요.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서도 훨씬 더 유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은 보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OTT 업체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국내에서도 넷플릭스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죠. 왜? 넷플릭스와의 협업입니다. 네이버에서 넷플릭스를, 그동안 네이버 프리미엄에서는 넷플릭스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네이버 프리미엄 가입자는 넷플릭스의 광고형 요금제를 함께 무료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유리한 거냐? 보시면 이 네이버 플러스의 한 달 이용 가격이 얼마다? 1개월은 무료인데 이건 뭐 그렇다 치고 월 4,900원이에요. 월 4,900원에 네이버 멤버십 플러스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이용하면 뭘 준다 그랬죠? 넷플릭스 광고형 요금제를 무료로 볼 수 있다 그랬죠? 넷플릭스 광고형 요금제가 원래 얼마일까요? 5,500원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네이버 멤버십 플러스를 아예 안 써도 이걸 쓰면 600원 싸게 넷플릭스의 광고형 요금제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가입자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네이버 플러스 입장에서는 땡큐고요. 기존에 이거 가입하지 않았던 사람도 넷플릭스 5,500원짜리 가입할 필요 없죠. 요거 4,900원짜리 쓰고 넷플릭스 보고 네이버에서 준 혜택은 플러스 알파, 그죠?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지금 넷플릭스 가입자가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오징어 게임 시즌2 시청 준비라고 해서, 오징어 게임 시즌2가 12월 26일 공개가 되니까 이제 3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현재 기준으로요. 그래서 네이버 멤버식으로 월 4,900원에 넷플릭스 광고 연금제를 보면 오징어 게임 2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오징어 게임 2는 공개하기도 전에 엄청난 호응을 얻고 있죠.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예요? 넷플릭스의 이 견고함을 계속해서 강화시켜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SBS를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궁극적으로 넷플릭스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죠? 넷플릭스가 협업하거나 넷플릭스가 투자하는 혹시 종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모멘텀을 예전보다 더 크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관련된 모멘텀과 엮이는 종목들을 꾸준하게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 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SBS는 이제 연이틀 급등했기 때문에 어차피 신규 투입자가 먹을 부분을 찾기는 좀 어려워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보유하시면서 차익 실현을 보셔야 되는, 그러니까 상한가가 풀리거나 아니면 거래량이 터질 때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되는, 기술적으로만 대응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중요한 건 넷플릭스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의 손길이 닿는 그런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